갑작스레 쏟아지는 눈 속에서 붕어를 기다리는 꾼. 왼쪽 두 번째 입질 왔었어요. 걸었어. 자, 어이고 겨울붕어인데도요 당차요. 걸었어요. 야, 힘쓴다. 야, 설경을 뚫고 나온 힘쓰다. 한겨울 붕어의 위력 다시 기대된다. 새벽동이 특이 무섭게 찾아온 곳, 중북 제천의 한 수로다. 흐리지만 따스한 날씨, 눈은 덤이다. 자, 마지막. 오늘은 조금만 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척 특급 진행자 이방원입니다. 자, 겨울철이 되면 어디로 출조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제천에 있는 겨울철에도 물낚시가 가능한, 따뜻한 물이 유입이 되면서 겨울철에도 물낚시가 가능한 제천에 있는 수로권에 찾아왔습니다. 자, 한겨울은 아무래도 밤 낚시보다는 이런 오전 낚시나 낮 낚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서둘러 도착을 해서 대편성을 하면서 낮낚시 위주로 붕어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낚시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저 겨울철에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 계절에 눈발이 날리면서 설경 속에서 하는 이런 낚시도 참 재미있겠죠. 자, 낮낚시에 붕어가 좀 비출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왔으니까요. 얼른 대편성하면서 낚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월척 특급 지금 시작합니다. 한겨울에 찾아보기 힘든 물색 좋은 수로 포인트. 군데군데 얼음이 남아있긴 하지만 연안가부터 수초더미 근처까지 찌세울 곳은 충분하다. 야, 물색이 그래도 탁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수로 낚시에서는요, 대편성을 좀 줄이고 6대 정도로 넓은 범위를 소란스럽지 않게 적은 대편성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와서 보니까 이 연안에서 잉어가 황급히 도망가더라고요. 아, 눈 오는 날에 겨울 물낚시 참 매력 있죠. 수심이 수심이 꽤 나오는구나. 이 정도 수심이면은 낚시할 맛 나죠. 이렇게 깊진 않고. 자, 지금 첫 번째 낚싯대 70대를 펴고 있습니다. 수심은 대략적으로 1m 20에서 1m 30 정도의 수심을 보이고요. 지금 봐도 골짜리 안쪽으로 대편성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유속이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낚싯대 방향은 혹시라도 유속 때문에 낚시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유속이 흐르는 방향 쪽으로 일자로 편성을 해서 유속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 라운드 형식으로, 지금 골짜리 같은데요, 미끼를 달아 넣으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유속이 센 포인트에서 그나마 오래 버틸 수 있는 떡밥 미끼. 제법 단단하게 뭉쳐 채비를 해본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 쪽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찌를 세우는 이방원. 다행히 아직은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간다. 동절기 수로 낚시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가능한 시한부 낚시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낚시 초반부터 달려야 한다. 자, 대편성이 끝났습니다. 대편성은 총 6대 대편성을 했고요. 짧게는 50대, 길게는 70대, 이렇게 6대 편성을 했습니다. 각 낚싯대마다 거리가 충분히 벌어져 있는 상태로 많이 펴지 않고, 아무래도 물색이 그렇게 맑진 않지만 수초가 없는 지형이다 보니까 소란스러움을 줄이고자 조금 적게 편성해서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지금 다 글루텐을 넣어놨습니다. 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날씨가 추운 것 같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눈 맞으면서 겨울에 하는 낚시도 나름 또 운치가 있죠.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속이 조금 있어요. 눈이 와도요, 겨울에 물낚시 할 수 있으면 좋죠. 아, 저기는 유속이 엄청 세네. 붕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시기, 과연 거센 물살을 뚫고 먹이를 탐색해 줄지 걱정이 앞서는다. 그저 물낚시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꾼. 흩날리는 눈 속에서 찌를 보는 맛. 한겨울 낚시의 낭만을 만끽해 보기로 한다. 포인트 선정에 앞서서 어느 곳을 포인트로 정할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앉아있는 오른쪽 정면 방향으로 보면 마사토가 많이 쌓여있는 연안 쪽으로 마사토가 쌓여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류대는 제가 있는 쪽이 되는 거고, 또 이쪽에 앉으면은 깊은 곳과 낮은 곳을 같이 공략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곳에 모였다가 넓은 곳에서 모여 좁아지는 곳을 지나서 한번 회유하는 이런 골짜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맨 왼쪽에 7칸대 같은 경우에는 7칸대 2대 다 수심이 1m 30 정도 나오고요. 정면으로 길게 넣은 뭐 6호대나
한 60대 같은 경우에는 한 90cm 정도, 이 정도의 수위를 보이고, 맨 오른쪽은 50대 다시 1m 50 정도로 가장 깊은 수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모여드는 골짜리 포인트에 대편성을 했지만 수심은 90에서 깊게는 1m 50까지 좀 고로 수심층을 노리는 이런 대편성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과야 어떨지 봐야 알겠지만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쪽은 찌를 더 올려야 되겠구나. 유속이 좀 세. 저쪽도 그렇고. 유속이 센 쪽은 찌를 더 내놓고 써야 되겠어요. 야, 유속이 생각보다 세요. 일정 시간 지나면 찌가 잠겨 들어갈 정도로 유속이 생각보다 세네요. 물색도 좋고 수심도 적당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유속이 센 상황. 눈 섞인 빛까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 기온마저 곤두박질 치기 전에 방어막을 쳐두는 꾼. 하루를 꼬박 버티려면 체력을 아껴야 한다. 적당히 내리면은 좀 맞고 하려 그랬거든요, 눈이요.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그 파라솔을 좀 폈습니다. 피곤하니까 포근하네요. 또 이제야 모든 준비를 마친 꾼. 아침 입질 타이밍을 기다려보는데 붕어들은 언제쯤 소식을 전해줄까? 벌써 9시가 넘었네. 맨 왼쪽 거 입질이요. 맨 왼쪽 거 입질이요. 자, 찹니다. 아, 이거. 자, 첫 입질을 받았습니다. 첫 입질을 받았는데, 조금 빠른 챔질을 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좀 빠른 챔질을 했는데요. 왜 이런 거 있죠? 미약한 입질이 들어왔을 때 조금만 더 하다가 끝났을 경우에는 챔질이라도 해볼 걸,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지금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챔질을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 입질 올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겠죠. 미끼를 한번 갈아주고요. 미끼를 한번 갈아주고요. 처음에 제가 찌를 한 목 반 정도, 한 요 정도, 처음에 한 요 정도 찌를 내어놓고 낚시를 했는데요. 유속이 순간적인 유속이 아니라 그냥 찌를 세워놓고 있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계속 잠겨 들어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찌도 조금 올릴 겸
미끼도 새로 한번 갈아줄 겸, 또 하나는 글루텐 미끼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유속이 지그시 미는 유속이 있으면 어느 정도 풀린 글루텐이 다 밀려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좀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주면서 낚시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쉽네. 어렵게 받은 입질을 눈앞에서 놓쳤다는 아쉬움이 진한데, 입질인지 아니면 유속 때문에 흔들리는 건지 좀처럼 구분하기 힘든 상황. 여느 때보다 찌에 집중해야 하는 낚시다. 왼쪽 두 번째 입질 왔었어요. 자, 패니 챕니다. 걸었어. 자, 이거 겨울붕어인데도요 단차요. 아이고야, 몸부림치는 거 봐. 아이고야, 이거 얕게 걸렸다, 입술에. 제가 바늘을 작은 걸 썼거든요. 야, 간당간당한데 이거. 잠깐만요, 잘 빼야 되겠어요. 간당간당한데요, 진짜. 얇게 걸렸어요. 야, 가만히 있어. 야, 요 보세요, 요 보세요. 요 확대해 보면 얇게 걸려가지고요. 예, 제가 시간 끄는 게 아니라 완급 조절 잘해야 돼요. 힘쓸 땐 좀 놔줘야 되거든요. 자, 아야야야야. 자, 쳤습니다. 월척입니다. 겨울 수로가 내어준 첫 붕어. 이거 처음에 챔질했을 때 버티는 힘하고요. 끌려오면서 중간에 버티는 힘. 좋습니다. 겨울붕어답지 않게 아주 당찼고요. 입술에 보면 살짝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땐 힘쓰는 걸 잡고 있으면 빠지니까 좀 완급 조절 좀 했습니다. 개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33 나오는구나. 유속이 센 강에 붕어치고 체고도 높고 CR도 훌륭하다. 장갑을 끼니까 붕어가 이 느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좋네요. 손으로 전해지는 감촉이 좋네요. 놔주겠습니다. 손 안에 있으니까 얌전해요. 자, 살던 곳으로 가라. 천천히 가. 잘 간다. 자, 입질 받기 전에 맨 오른쪽에 있는 50대를 왼쪽으로 좀 옮겼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제 앞으로 유속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역으로 밀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낚시 운영이 좀 힘들 정도로 유속이 세다 보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낚싯대 또한 물꼬리죠. 가장 깊은 수심 쪽으로 해서 바꾸자마자 입질이 들어왔네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소대 편성을 해서 낚시를 하다가도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위치 변경을 해서 유추해 나가는 이런 낚시도 때로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도착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이 바닥 상황부터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연안 쪽에는 바닥에도 이런 뭐 부유물들이 많이 내려앉아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낚시하는 포인트는 물이 좀 바닥이 깨끗할 거예요. 대신에 유속이 있다는 거는 미끼를 똑같은 미끼를 써도 글루텐도 보면은 글루텐을 쓰고 있지만 글루텐 중에서도 좀 비중이 가벼운 거를 쓰면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겨울철임에도 유속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무거운 글루텐을 쓰면서 바닥에 좀 오래 머물러 있게끔 그런 느낌으로 좀 무거운 글루텐을 쓰고 있습니다. 겨울인데도요, 입질은 또 시원하네요. 처음에 저 찌세워 놓은 거 보면 저렇게 많이 내어놨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잠겨가지고 캠이 머리만 나올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유속이 세단 얘기니까요. 자, 지금 보면은 수심이 왼쪽이 1m 30에서 1m 50번까지 가장 깊은 쪽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1번대 70대에서도 한번 입질이 들어왔던 걸 허챔질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50대에서 역시 깊은 수심에서 입질이 들어왔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이 보면 조금 더 깊은 수심에서 입질이 이어지는구나 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게 시간대에 그럴 확률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낚싯대들은 깊은 수심에서 놀다가 소란스러움이라던가 또는 적정 수온층이 변함에 따라서 밖으로 빠질 수 있는 오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입질이 없는 낚싯대에도 오후를 생각해서 좀 놔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질이 집중되는 쪽도 좋지만 번외로 다른 쪽은 시간 변화에 따라서 또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온 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붕어를 공략해 보기 좋은 쪽도 낮은 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쪽으로 입질이 진행이 되지만 오후는 또 모르거든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심층을 또 바꾸면 바꿀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낮은 데도 남겨놨거든요. 수온과 수심 그리고 유속을 고려해 붕어의 동선을 예측해보는 꾼.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낚시 여건에 대비해야 한다. 아, 겨울이긴 겨울인가 봐요. 낚싯대를 잡으니까 손이 얼음장 같아요. 자,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요, 미끼를 달기 전에 평상시보다 제가 목줄기를 좀 더 늘렸습니다. 한 25cm 될 것 같은데요. 유속이 있는 곳에서는 짧은 목줄보다는 목줄을 좀 길게 써줘서 먹이를 취하는 동안에 봉돌을 댈 수 있으면 안 들리게 만들어주고 먹이는 편하게 취하고 그 이후에 챔질 타이밍을 좀 더 편하게 가져가게 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죠.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목줄 길게 바꾼 일이었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게 채비를 얼마나 잘 바꿔나가느냐에 따라 입질 확률이 달라지는 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히 붕어의 눈높이에 맞춰 편하게 먹이를 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오리들이 제일 편안해 보이네요. 오리가 점점 많아져요, 저기요. 저 오리들이 저쪽에서 첨버덩 해줘야 붕어를 일로 내쫓는데요. 낚시터에서의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흘러간다.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대인 만큼 붕어들이 활발히 움직여줄 시간. 곧 또 다른 월척 붕어가 찾아와 주지 않을까. 자, 어느덧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내리고 그칠 줄 알았던 눈이요, 거의 한방눈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오전 이후로 입질은 아직 없고요. 오후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오후 늦게요, 초저녁쯤에 한번 또 입질을 기대해 볼 법한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입질은 없지만 미끼는 또 부지런히 갈아줘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유속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곳을 처음 와서 낚시하다 보니까 뭐 원래 이렇구나 알고 있으면 대처가 가능할 텐데 오후 시간이 되니까 유속이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속 때문에 밀려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끼를 좀 자주 교환해 주면서, 그 다음에 찌도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찌가 누워요. 아무튼 좀 부지런히, 입질이 없지만 부지런히 시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미리 해놔야죠. 이따 입질 시간에 또 좋은 붕어 만날 수 있으니까요. 야, 유속이 왜 이렇게 세졌지 더? 물이 부른 것 같지도 않고요. 얘도 밀려가구나. 찌를 더 올려야 돼요. 물이 얼음장 같아요. 물속 상황만큼이나 수시로 변하는 날씨. 가뜩이나 수온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유속까지 점점 더 거칠어지니 입질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야, 입질이야 아니면 유속이야? 찌의 움직임만 보고 입질을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진다. 자, 지금 저렇게 유속 때문에 찌가 움직이는 경우는요, 유속인지 알고 있어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지금 현재 유속이 좀 강합니다. 제가 찌 맞춤 자체가 방송으로 보여지는 거는 예민한 찌 맞춤을 하지 않았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수조에서 갈아넣는 찌 맞춤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유속을 버티고 있다가
찌가 움직이면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의 저항을 다 받은 상태로 멈춰있던 찌가 유속으로 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속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억지로 버티고 있던 힘을 붕어가 건들면서 미끼를 툭툭 건들면서 그로 인해 유속을 더 빨리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있던 찌가 움직인다면 반대로 붕어가 건드려서 유속을 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짜 유속인지 아니면 입질 속에 유속을 타는 건지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면은 또 괜찮아요. 유속이 있는 곳에서는요. 그리고 대편성을 오른쪽에 여기가 유속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대편성을 했는데도요, 그래도 유속이 너무 세다 보니까 찌가 많이 밀립니다.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이 접어들면서 유속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한 대 정도는 다시 이쪽으로 좀 빼서 유속 방향에 맞춰가지고 좀 대편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유속을 타니까요. 오전에 괜찮았던 찌가 오후가 되면서 유속이 더 강해져서 밀립니다. 요거 하나는 좀 일로 틀어야죠. 야, 유속이 점점 세지네. 유속이 점점 세져요. 찌가 가만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유속이 센 상황. 이럴 땐 봉돌은 되도록 가볍게 쓰되 목줄을 길게 잡아 붕어들이 미끼를 편하게 흡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낚싯대 편성을 할 때도 유속의 방향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 유속이 있는 곳에서 낚시를 조금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적당한 유속이 아니라 지금처럼 찌가 밀려서 낚시를 못할 정도의 유속을 이렇게 낚시인 입장에서는 달갑진 않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유속이 좀 심한 곳에서 낚시하실 때에는, 찌낚시를 하실 때에는 보통 제일 긴 낚싯대가 유속이 흐르는 방향으로 맨 좌측이에요. 그 위치로 두고 유속이 있는 쪽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짧아지는 낚싯대예요. 유속 방향 끝단선의 제일 긴 낚싯대로부터 유속을 거스르는 방향 쪽으로 짧은 낚싯대예요. 그 이유가 유속이 있는 곳에서 유속 방향으로요, 제일 오른쪽에 긴 낚싯대를 먼저 편성을 하면 유속을 타고 원줄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낚싯대에 찌를 세울 때 원줄을 감는 경우가 있어요. 처진 원줄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찌가요. 그래서 유속이 있는 곳에서는 긴 대가 왼쪽, 유속이 흐르는 방향 쪽으로 제일 긴 대를 잡아놓고 그 유속을 거스르는 방향 쪽으로 짧은 대 편성을 해놓으면 원줄이 이렇게 이제 처지면서도 걸리지 않으니까 그런 게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속이 있는 곳에서 찌낚시는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 여느 때보다 피곤한 낚시. 찌를 볼 때도 입질을 잘 가려내기 위해 집중에 집중을 더해야 한다. 행여 챔질 타이밍을 놓칠까 찌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꿈. 그런데 걸었어요. 야, 힘쓴다. 야,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야, 힘쓴다. 아이고, 당차라.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 자, 들고 나갈게요. 놓쳐요. 야, 겨울붕어는 귀하거든요. 영롱함이 감도는 강붕어다. 그 오후 시간이 접어들면서 몇 번의 입질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해질녘이 다가오는 시간쯤에는 좀 조항이 살아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 낮기 전에 입질이 한번 있었거든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수 나왔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근데 붕어를 만지고 있는 촉감 자체가 겨울이라 그런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차갑지만 기분이 좋아요. 미끈미끈한 이 느낌 있잖아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한번 계측을 해보고 놔주겠습니다. 붕어를 낚은 기쁨을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꾼의 마음이다. 네, 그래도 월척이네요. 놔주겠습니다. 겨울붕어는요 언제 만나도 반가워요. 여기서 놔줘야 가는 거 멀리 보죠. 자, 고맙다. 자, 이거 요 녀석은 빨리 가네. 낚시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마리수 월척도 꿈꿔볼 수 있는 상황. 부지런히 채비를 정비해본다. 자, 또 한 수 물고 나와라. 유속이 세요, 유속이. 참 오늘 날씨가 변덕스럽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눈 내렸다가 지금은 또 이제 요거 싸래기 눈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한방눈처럼 내렸다가 싸래기 눈 내렸다가 잠잠했다가 우중충해지더니 비 내렸다가요.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겨울철에 만나는 붕어는 좋은 것 같아요. 여건이 안 좋았으면, 조항이 안 좋았으면 날씨 탓이라도 하겠지만 또 반대로요, 이런 날씨니까 나와준 것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항이 좋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해가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곳은 오전 낚시도 좋고, 잠시 점심때쯤 요럴 때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 늦게 다시 입질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 오다 보니까 대편성도 왼쪽으로 조금 더 치우쳤는데, 하다 보면서 정보를 습득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다시 수정해서 미끼도 다시 바꿔끼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 와본 곳에서 만나는 붕어라서 더 즐겁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입질하는 거 보면은요, 거슬러 올라오면서 입질하는 느낌이에요. 좀 전에 입질도 유속 때문에 잠기는가 싶더니 상류를 끌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요, 붕어가 이제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먹이 활동 때문에 좀 회유를 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집중해야 할 시간이 된 거겠죠.
어느덧 해질 무렵 저녁 입질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야야 걸었어. 야, 앙칼지다 이거. 아이고야. 잠깐만 있어. 크지도 않은데, 아이고 작은 것도 나오는구나. 자, 세 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좀 치었대. 뭐 외래어준의 공격을 받았는지 잘렸네요. 자, 자금은 어떻습니까? 겨울 붕어는 이쁘죠. 살려주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고맙다 가라. 잘 간다. 희한하네요. 어둠이 내린 후 녀석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본다. 어둠 속 찌가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오늘 허락된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을 기약해 보기로 한다. 자, 오늘 이상으로 낚시를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도 오고, 눈이 또 비로 바뀌기도 하고, 다시 진눈개비로 바뀌기도 하고, 바람이 그나마 안 불어서 좀 다행이었던 낚시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기상 상황 속에서 붕어를 만난 것에 대해서 더 큰 추억이 쌓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었지만 좀 푸근한 마음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었던 그런 하루 같습니다. 자, 저녁에 철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낯설긴 할 텐데요. 원래 목적 자체가 겨울물 낚시는 밤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낮 낚시가 밤 낚시를 꼴딱 세운 것만큼 좋을 때가 이런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인 낚시를 하고자 이렇게 오전부터 초저녁까지만 낚시를 진행을 했고요. 월척부터 그 다음에 또 작은 거는 한 8치 되는 이런 붕어까지 약 3수를 만나면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곳에서 멋진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걸었어! 자, 이거 겨울붕어인데도요 단차요. 아이고야, 몸부림치는 거 봐. 아이고야, 이거 얕게 걸렸다 입술에. 피디님 걸었어요. 야, 힘쓴다.
야, 힘쓴다. 자, 살던 곳으로 가라. 천천히 가. 아, 잘 간다.